이제 그 집단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머리가 한 사람의 머리보다 낫다라는 믿음은 이제 옛날부터 많은 나라의 어떤 법률 시스템의 기본 요소로 받아들여져 왔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그 조직의 많은 의사결정이 집단 또는 뭐 팀, 뭐 의원회, 이 위원회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집단 의사결정의 어떤 뭐 이점이 뭐냐,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집단 역학이 초래하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집단 의사결정 기회를 최대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의사결정과 이제 개인 의사결정을 좀 비교를 해보면, 집단 의사결정, 요거는 이제 조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죠. 그러나 이제 집단 의사결정이 혼자서 하는 의사결정보다 과연 그럼 진짜 좋으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많은 요인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존재하는 이제 여러 단계를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면서 또 정보 획득을 위해 폭넓고 깊이 있는 투입물을 좀 제공을 하죠. 이 집단에서요. 그래서 집단 구성원이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지면은 도출되는 대안이 더 광범위해지고 또 분석이 더 비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인 그 해결안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집단 의사 과정에 그 참여한 사람들은 이 그 해결안에 대해서 좀 지지하고 실행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집단의 응집력 그리고 이제 일사불란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실행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때 의사결정 과정에 이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장점이 이제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이제 또 사용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내부 갈등 또 수능 압력에 의해서 상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갈등의 유형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연구를 보면은 이제 과업에 대한 그 집단 갈등, 이것은 이제 또 집단 성과를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또 관계에서의 갈등은 성과를 감소시킨다라고 또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집단보다는 이제 개인이 혼자 의사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집단 의사결정의 어떤 장점이 뭘까요? 집단은 그 더 완전한 정보와 지식을 창출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함께 모음으로써 집단은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자원을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집단은 이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접근 방법과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집단은 이제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집단 구성원은 나중에 이제 그 의사결정을 좀 열정적으로 좀 지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이제 촉진하는, 촉구하는 그런 경향이 높습니다. 이 집단 의사결정의 단점은요, 그 집단 의사결정은 이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단은 일반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이죠. 집단에는 이제 그 수능에 또 압력이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또 그 집단의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바람이 공개적으로 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뭐 흔히 그렇죠. 집단에서 이제 그런 논의가 이제 한 사람이나 또 몇 명의 구성원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 될 수도 있고요. 또 집단이 어떤 능력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구성원으로 구성된 경우에 그 집단의 전반적인 효과성도 떨어집니다. 개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이제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한데 반면에 이제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이제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 효과성하고 효율도 좀 살펴보면요. 집단이 이제 개인보다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이제 효과성을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집단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그 평균적인 사람의 의사결정보다는 더 정확하지만 그 집단의 어떤 가장 정확한 구성원의 판단보다는 덜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속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개인이 더 당연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성이 중요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보다 집단이 더 이제 효과적인 경향이 있고요. 효과성이 그 최종 결정안에 대한 수용도를 만약에 의미를 한다고 하면 집단이 더 우수하죠. 그렇지만 이제 효과성은 이제 효율성과 함께 고려돼야 됩니다. 이 집단 의사결정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한
뭐 문제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 혼자 사는 경우보다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이게 많고 또 다양한 자료를 좀 얻기 위해서 개인 의사결정자가 이제 자료를 검토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많은 소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집단이 더 낫죠. 그래서 이제 집단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효과성 증가가 효율을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좀 가치가 있는가, 충분한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 사고는요, 집단 의사결정이 이제 부수적으로 좀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대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우수한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집단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단 사고는 이제 규범하고 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수능에 대한 그 집단 압력이 이제 집단을 하여금 또 흔치 않거나 또 소수가 제기하거나 또 일반적이지 않은 견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애쉬가 그 유일한 반대자에 대한 실험, 앞에서 말씀드렸죠. 결론하고 그 연구 결과하고 이제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배적인 그 대다수의 의견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은 그들이 이제 실제 감정이나 신념을 억압하거나 또 드러내지 않거나 수정하라는 어떤 압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하는 것이 이제 집단 의사결정의 그 효과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할지라도 집단 구성원으로서 반대자가 되기보다는 이제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학습보다 이제 성과를 더 중요시하는 집단에서도 이제 집단 사고가 발생을 하고요. 다수의 의견에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이 억압되는 그런 경향이 높습니다. 집단 사고는 이제 명확한 집단 정체성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에 집단 구성원들이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집단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집단의 긍정적인 위협 이미지가 어떤 위협받고 있다고 이렇게 좀 지각되고 있을 때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집단 사고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영자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경영자들은 집단의 규모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떠한 뭐 마법의 숫자가 집단 사고를 제거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이제 집단 규모가 한 10명 정도가 넘어갈 때 개인적인 책임을 좀 덜 느끼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자들은 집단 리더한테 또 공정하게 좀 행동하도록 격려를 해야 됩니다. 리더는 이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듣고 자신의 견해를 좀 밝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논의가 좀 이루어지는 그 초기 단계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또 이제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 구성원 중에 한 사람 좀 지명을 해가지고 그 왜 악마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하게 함으로써 좀 집단의 어떤 그 사고를 좀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다수의 입장에 좀 공개적으로 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의견을 막 제시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집단을 좀 위협하거나 이제 정체성 보호를 강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대안을 좀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방법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집단 구성원이 어떤 의사결정이 이제 내재된 그런 위험을 좀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의사결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좀 논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점이 뭐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막 메모리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또 구성원에게 이제 그 대안의 어떤 그 뭐 부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좀 여기에 좀 먼저 초점 맞추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집단의 어떤 그런 반대되는 어떤 견해를 좀 억압받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단 이동적 사고, 이제 집단 양극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집단 이동적 사고는 이제 하나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대안들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단 구성원이 초기의 입장을 좀 과장하는 경향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신중함이 지배를 해서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는 반면에 또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집단이 위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집단 그 구성원의 그 개인적 그런 의사결정하고 집단의 의사결정에는 이제 차이가 있죠. 집단에서 이루어진 그 논의는 이제 구성원이 처음에 가졌던 견해를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은 이제 더 조심스럽게 되고요. 또 공격적인 사람은 이제 더 많은 위험을 추구하기도 하죠. 그 집단의 양극화 현상은 이제 집단 사고의 특별한 경우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집단 의사결정 과정은 이제 그 논의 과정에서 좀 개발되는 그런 좀 지배적인 의사결정 규범, 뭐 신중함이라든지 위험 추구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극화 현상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토론하면서 구성원들은 이제 서로 좀 편안한 사이가 되고 또 대담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주장은 이제 집단의 어떤 책임 분산인데요. 이 집단 의사결정은 이제 집단의 어떤 최종 선택에 대해서 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위험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외부 집단과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나 뭐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실제로 대의에 좀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이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이제 더 신중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온건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이 좀 의사결정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집단 의사결정에 좀 어느 정도 이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집단 의사결정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그 상호작용 집단에서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집단에서는 이제 구성원들이 좀 직접 만나고 뭐 언어나 비언어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집단 사고의 논의에서도 이제 뭐 보셨듯이 그 상호작용 집단은 이제 스스로를 검열하고 또 개개인의 그 구성원들한테 그 대다수의 의견을 좀 순응하도록 좀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뭐 명목 집단 기법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어떤 상호작용 집단에 내재된 그런 문제들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상호작용 집단에서 이제 창의적인 대안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능 압력을 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이제 어떤 대안이든지 이제 모두 말할 수가 있게 하고요. 대안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비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형적인 그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이제 6명에서 한 12명 정도의 사람이 이제 테이블에 좀 둘러앉고요. 네, 집단의 리더는 이제 모든 참여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를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구성원은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떠한 비난도 허용되지 않고 또 모든 대안은 다음에 이루어질 논의와 분석을 위해서 기록이 됩니다.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지만 이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혼자서 일하는 개인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집단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 그런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현상이 좀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생산 장애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집단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개인의 사고 과정을 좀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는 것이죠. 명목 집단 기법이 이제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이 기법은 이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이제 논의나 대인 간 의사소통을 좀 제한을 합니다. 집단 구성원은 이제 전통적인 회의처럼 이제 같은 장소에 있지만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제시가 되면은 집단에서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가 이제 구성원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지만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좀 독립적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제 종이에 적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제 발표를 해요. 이 모든 아이디어가 이제 발표되고 나면 뭐 플립 차트라든지 칠판에 기록될 때까지 구성원들은 테이블에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죠. 모든 아이디어가 이제 기록될 때까지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집단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논의해서 이제 명확하게 하고 이제 그것들을 평가를 하고요. 네 번째는 각 집단의 구성원들이 혼자서 조용히 이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총점이 가장 높은 아이디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명목 집단 기법의 이제 주요한 어떤 이점들을 보면은 집단이 공식적으로 만나지만은 정통적인 상호작용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독립적인 사고를 제약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기존 연구는 이제 명목 집단 기법이 브레인스토밍 보다는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의사결정 기법이 이제 뭐 각각의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법을 좀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비용 편익 그 상충 관계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 집단은 이제 하나의 해결책에 몰입하는 데 좀 유용하고 또 브레인스토밍은 집단 응식성을 좀 개발하고 또 명목 집단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좀 창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집단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규범은 그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수립함으로써 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위의 어떤 불공정성, 이것은 이제 좀 좌절을 좀 야기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생산성 그리고 조직에 남으려고 하는 의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집단 성과에 대한 규모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집단의 그 수행하는 어떤 과업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응집성은 이제 집단의 성과 관련 규범에 따라서 집단의 생산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다양성이 집단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연구에서는 다양성이 성과에 도움된다라고 제시하고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역할 갈등은 이제 직무 긴장감 그리고 직무 불만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집단은 이제 긍정적인 그 조직 결과와 그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좀 관리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영자들 또 우리 리더들께 좀 드릴 수 있는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요. 집단은 이제 조직의 에서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행동에 긍정적 또는 이제 부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 뭐 규범, 응집성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그 집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집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탈 행동의 어떤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 집단 규범이 반사회적 행동을 좀 지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에서의 그 지위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낮은 지위의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집단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의 그 지위 차이가 많이 나는 집단은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좀 그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한하고 또 이들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상조사 활동에서는 그 대규모 집단을 좀 활용을 하고 또 행동지향적 과업에서는 좀 소규모 집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집단을 좀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성과를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업원의 어떤 만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직무 역할을 좀 명확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